네,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는 예정된 시간을 2배 가까이 넘겨서 대화를 나눴고 일본의 아베 총리와는 하루에만 6번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진 크리스마스 외교전에서 거둔 성과는 무엇이고 또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우수근 중국 산동대 객좌 교수 그리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두 분께 여쭤볼게요. 한중일 정상회담에 특히 관심이 높았던 이유가 현재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운운하면서 도발 위협을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회담이 좀 북한의 어떤 태도 변화를 좀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지대한 변화는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역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하지만 한중 양국이 아주 회담을 멋있게 잘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쥐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또 한국을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식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정도 의식을 할 것이다. 양 교수님은요? 역시 이제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영구 평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이제 공동의 인식이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한중 정당 회담에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 앞으로도 북미 간의 대화가 지속돼야 된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아직은 모릅니다. 연말까지 어떤 북한 측의 ICBM 발사들 돌출 행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네. 지금 상태로서는 아마 이런 한중일 간의 공동의 어떤 그런 멘트라든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의 발언 이런 것들이 저는 보다 조금 사태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영향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ICBM 이렇게 좀 강력한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예쁜 꽃병 같은 선물일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글쎄요, 뭐 희망적으로 예쁜 꽃병을 주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세우면서 대대적으로 도발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신들도 체면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꽃병보다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도발 비슷한 것을 하지 않을까라는 자기들은 말한 것을 지킨다라는 모습을 보일 텐데 지금 상황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도 정상회담을 잘했고 한중일이 함께 모여서 잘 이야기를 마쳤기 때문에 레드라인은 넘지 않겠지만 옐로우 라인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네. 구두의 도발이라든가 혹은 어떤 국제적인 아니면 새로운 신형 무기의 개발 모습을 보여준다라든가 어떤 형식은 연말까지는 좀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 교수님께서도. 역시 이제 지난 하노이에서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사실상 결렬로 끝났고요. 네. 북한 측으로서는 수차례 걸쳐가지고 연말까지 시한을 주겠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걸 이제 공약적으로 넘어가기는 좀 내부 사정상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떤 돌발 행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금 동창리에서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 전에 이런 연료 이런 연소 실험 같은 게 있었습니다. 징후, 예.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이전에 비해서 200분이었다면 지금 한 7분 정도로 크게 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도 좀 북한의 돌발 행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이런 미국이라든지 한국의 여러 가지 지금 정찰기라든지 그런 다양한 지금 정찰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중일 정상회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이 좀 북한의 압박이 되지는 않을까요? 적지 않은 압박이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북한 내부로서 역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본인 스스로 연말까지 시한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예. 최근에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우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수뇌부를 집합을 시켜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역시 연말까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한중 정상회담 성과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정된 시간을 2배 가까이 넘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 이어서 중국 1, 2위 서열과 오찬의 만찬까지 예우가 취임 첫 해와는 사뭇 좀 태도가 달라 보이는데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무래도 달라진 중국의 국내외적인 환경, 네. 정세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중국의 국제 환경, 국제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지난번과는 달리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쉽게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도 아닌 자신들의 바로 옆에 있는 또 약소국가도 아닌 중견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가까워지게 되면 매우 불리하게 되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위상, 국격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정상회담 속에서 제가 또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네. 이것은 어제 그제 중국 당국자들과도 전화로 충분히 확인이 된 것인데 네. 시진핑 주석이 비공개 회담에서 한중 양국이 힘을 합치면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진심 어린 말입니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래 이것은 시나리오에 물론 정상의 입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렇게 말할 예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회담 자세를 여러 가지를 판단해가지고 진심 어린 말을 했다. 그만큼 한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이 한중 양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영향력이 있고 힘 있는 국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약소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중견 강국입니다. 중견 강국으로서 중견 강국에 걸맞는 외교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힘을 합쳐서 국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갑시다라는 그런 호소의 일환이기도 했거든요. 네. 게다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배려를 했는지 예. 우리 대통령이 아베 총리도 쩔레쩔레 같이 갔습니다만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에 두보 초당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거주했던 곳이죠. 예. 사실은 두보 초당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보지를 유력한 두보 초당도 하나의 후보지에 포함됐었습니다만 본래는 다른 더 강력한 후보지 두 군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23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할 때 두보 시를 가지고 중국과 함께 얘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중국 쪽에서 한국 대통령이 두보에 대해서 이렇게 정통하시구나 해가지고 부랴부랴 본래 가려고 했던 것을 두보 초당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대통령을 존중하고 한국에 대해서 우리들은 정성을 다한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영문 모르게 우리 대통령을 배려하는 것에 그냥 배석하는 그런 형식이 된 것이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국을 배려했던 것이고 네. 국내적으로도 지금 중국이 많이 경제적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여태까지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미국과 일본 기업 경제 협력을 많이 했는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갑질을 당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줄이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 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그만큼 다가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네, 이렇게 중국과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었는데 아쉬운 것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가장 기대가 모아졌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한일령 해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사드 문제 관련한 갈등 요소와 봉합되지 않았다. 이런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오던데 교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호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단호하게. 그만큼 우리가 외교라는 건 상대방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상대방이 있는데 우리의 좀 아쉬운 점이 하나는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골고루 모르고 역지사지를 못하거든요. 네. 저는 처음부터 이 방송에서 나와가지고요. 이번 회담은 예비회담의 성격이다. 모내기를 해야지 추수기직 때 수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중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근데 네. 조금 보인다고 해가지고 바로 모내기도 하지 않고 수확만 바란다라는 그런 형식인 거거든요. 이번엔 예비회담으로서 중국 측도 처음부터 난감하거나 서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의제는 피하고 네. 분위기 좋은 씨를 많이 뿌리는 그런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네. 처음부터 한한령 해제라든가 사드 저제 조치 철회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없었던 것인데 네. 멋대로 기대를 해가 그것이 안 된다고 중국을 네. 비난하고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요번에 모내기를 시작했으니까 양국이 힘을 합쳐갖고 다양하게 잘 결실을 만들어 나가면 어떤 것은 일찍 결실이 나올 것이고 어떤 것은 조금 늦게 나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수확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수확을 해나간다. 알겠습니다. 한일 두 정상 만남 역시 과거와는 좀 달랐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의견 충돌도 보였는데 어제 하루에만 6번이나 만났고 회담에서 그 예정 시간보다 한 15분 정도 더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덕담도 있었고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까지 뭐 해당 가운데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것을 문제를 같이 현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네. 예를 들면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수출 규제 또는 지소미아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조속한 시일 내에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자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좋은 어떤 정상회담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아베 수상이 이제 일본에서 최장수 장기 집권 네. 총리가 된 거, 또 이제 그 레이와 시대의 첫 총리가 된 거,
레이와라는 게 원래 이제 아름다운 조화 이런 말인데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큰 덕담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진 이렇게 같이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15개월 만에 회담이 이루어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 일본과의 갈등의 골이 깊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평행선에 달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 개선에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일각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양자 간에 이것에 대해서 이 현안을 같이 대화로 풀어나가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고요. 단지 역시 아직까지 한일 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외교부하고 일본 외무성 간에 여러 가지 실무 간의 어떤 접촉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 측은 이제 이건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이행돼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간격을 어떻게 메꾸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에서 밀도 높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것을 조금 속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수준을 더 올려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하자라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실무 어떤 국장급 또는 이제 차관급 대화뿐만 아니라 톱다운식으로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풀에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언급이 나온 것은 저는 일보 전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회담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했는데 일본이 그 후지 TV였나요? 그 취재진을 내보내는 등의 외교 결례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이제 아무래도 일본 측에서는 지금 한국 때리기가 있고 후지 텔레비에서 이게 이제 한일 간의 불화를 드러낸 상징적인 거다라고 했는데 글쎄 그것은 이제 외교적인 결례라고 봅니다. 아직 이쪽에서 이 외국 정상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기자들을 나가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말에 끼어드는 것은 상당히 저는 실례라고 보는데요. 그건 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를 본다면 뭐 어떤 그런 신뢰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악화시킬 만한 것은 전혀 아니었고 그런 점에서는 역시 이제 일본 내에서도 지금 한국에 대한 어떤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돌출 행동이 나오게 되면 금방 또 일본 언론에서 이걸 이제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약간 TV에서 그렇게 보도를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본 매스컴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거, 또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자 하는 것에 합의한 거,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인 것으로 자꾸 메시지를 보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거기서 있는 작은 사건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꼬집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일본 언론도 사실 이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렇게 중국 그리고 일본과 일보 전진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외교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또 얼마나 또 많은 성과를 이뤄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두 분께 각각 여쭤보도록 하죠. 앞으로 더 나은 한중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네, 한중 관계는 지금 상대방인 중국의 정황을 고려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적으로 한국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매우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중국의 시그널을 너무 못 읽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중국 스타일, 미국 스타일로 나눠서 얘기한다면요. 미국은 속내를 읽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단호하고 솔직하고 그대로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와 반대입니다. 완곡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도 고쳐가지고 함축적으로 은유적으로 애매모호하게거든요. 그거를 읽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서구에 익숙해갖고 미국 읽기에 익숙해가지고 미국은 이런데 니네는 왜 그래 확실히 얘기해라고 하는 면이 강하거든요. 중국식은 시진핑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진핑 주석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5월이나 6월 달을 예정을 하면서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한중 양국이 협력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 갖고 5월 달이나 6월 달에 방안이 성사가 되면은 한중 관계는 완전히 회복이 되고 플러스 알파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관건은 우리가 중국의 시그널을 얼마나 속내를 제대로 읽어나가면서 다가가느냐. 우리가 중국과의 윈윈을 주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중국을 더 제대로 읽어내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일본과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한중 관계나 한일 관계가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건 좋은데 역시 현안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강제징용 문제가 가장 큰 것이고 이 문제가 전반적으로 풀린다면 수출 규제라든지 지소미아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피해자 원고단하고 한국 정부하고 좀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한일 양국 정부하고 기업들 또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해법이 나오면 양국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엔 조금 더 나은 관계를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정상회담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수건 중국 산동대 객좌 교수 그리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